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사들이 김해와 창녕에서 잇따라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가 미래산업의 지역인재 육성으로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9일 오후 2시 기준 경남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늘었습니다. 거제시 거주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과 양산시 거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입니다. 경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사들이 김해와 창녕에서 잇따라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달 24일. 카메라는 화변기, 즉 수세식 변기 앞부분 안쪽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학교 교직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교사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지금 저희들 피해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곳의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몰카 영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해당 학교 부임 전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수련원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는 물론 개인용 컴퓨터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대로 포렌식 보내가지고 그쪽에 이제 지금 보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거 관련해가지고 분석이 이제 다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교직원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당 학교 30대 남자 교사는 사건 발생 3일 뒤인 29일 자수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의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지방대 위기라는 말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학생 수도 줄어드는 데다 지역 인재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방대 생존을 위한 혁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학들은 지역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전문가를 지역에서 키워내야 한다며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콘택트렌즈 생산업체입니다. 연매출 30억 원의 이 중소기업은 인제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제대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총 3건. 콘택트렌즈의 단백질 흡착을 줄이는 기능성 렌즈 보존액은 이미 출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험이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저희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제대의 뛰어난 장비들을 이용해서 시험 분석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 특구가 되면서 인제대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양한 산학협력 연구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취업으로도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겁니다. 같은 기술들이 기업으로 이전이 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이 개발되고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또 이런 기술 이전료 같은 것들을 수익으로 잡음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인제대가 김해시와 함께 의생명 의료기기 전문 인재에 집중한다면 경남대는 통영에서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운영하며 AI 관련 전문가 양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혁신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본 겁니다. 12주 동안 경남 지역의 대학생을 비롯해 하버드대, 연세대 등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 69명은 통영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AI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굉장히 질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 친구들이 지역을 바꾸고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 친구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그 친구들이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학생 수 감소와 취업난에 허덕이던 지방대. 의생명과 AI, AR 등 주요 신산업 인재를 육성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지방대학의 위기와 대책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됐습니다. 수백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에 공공기관 취업문이 좁기만 했던 지역 청년들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반응인데요. 취업난 해소와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선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혁신도시 10곳을 지정하고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이 뽑은 지역 인재는 1,517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26% 규모입니다.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충남과 대전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돼 왔는데 뒤늦게 제도가 보완되면서 역차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지역도 충남에서 충북, 대전, 세종까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충남에 있었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역시 2022년까지 지역 인재를 30%로 늘려야 합니다. 오히려 스펙이 좋은 친구들보다는 장기간 근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정돼 있는 신입사원 채용 시에도 지역 인재를 24%까지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충남 지역 청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응시하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 전형보다 최종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에서입니다. 또 지방 근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기업이 있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변 환경 아니면은 뭐 장소마다 문화도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시장 흐름이라던가 그런 거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인재 제도가 더 확대돼서 이제 지역에서 더 좋은 인재들을 창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국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5천여 명.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지방대 청년들의 취업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은 건 지방 전문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특성화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전문대학교.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의 특화 교육을 위해 올해 초 관련 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품을 제작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가상현실 실습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VR 실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행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몸에 빨리 익힐 수 있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상 상황들이나 이런 걸 직접 경험하기가 많이 드문데 그런 상황들을 가상현실로 체험함으로써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21개 모든 학과에 접목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학과도 신설합니다. 인공지능 분야, AI 분야와 그리고 바이오 분야로 해서 지역 연계형 또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미래 직업형 그런 직업교육 모델을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특성화 대학을 표방한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캠퍼스입니다. 기계와 전자, 자동화, IT 같은 전통적인 학과와 전공의 구분을 허물고 하나의 로봇 융합 기술 과정으로 교과를 운영합니다. LF라고 하는데 이제 공장에서 그거를 이제 공장처럼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재교육 없이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큽니다.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가 많아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것이 또한 고용으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학들.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교육과정을 앞다퉈 신설하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6일 구토와 설사, 피부 반점 등 증상을 보인 40대 남성이 도내 대학병원에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기초 역학조사 결과 지난 8일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만성 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생선회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여름철 바닷물 온도가 18도씨 이상 상승하는 6월에서 10월 사이 주로 발생하며 오염된 해산물을 덜 익혀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접촉했을 때 주로 감염됩니다. 경남도는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5도씨 이하 저온 보관 또는 85도씨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해서 먹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와 칼 등은 깨끗이 소독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살 딸을 학대한 35살 계부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입원 치료 중인 27살 친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9살 딸 A양을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고 쇠막대기 등 도구로 때리는가 하면 테라스에 감금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과 A양의 진술, 범행도구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했으며 감금과 상습 아동 유기 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9일 오후 2시 기준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늘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거제시에 거주지를 둔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과 양산시에 거주지를 둔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입니다. 이들은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광명역으로 이동해 해외 입국자 전용 열차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한 후 거제까지 지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남성은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광명역으로 이동해 해외 입국자 전용 열차를 통해 울산역으로 이동한 뒤 양산까지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산의료원에 입원했거나 입원할 예정입니다.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경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는 31일 거창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거창 페스티벌이 취소됐습니다. 거창군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축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20 거창 페스티벌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지연으로 여름축제 공백 방지를 위해 거창문화재단이 기획한 축제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창원에 주소를 둔 중소여행업체로 창원 관광자원 발굴과 상품기획에 참여한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외 중복으로 등록된 업체는 한 번만 지원되며 이외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레일 일부가 변형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던 통영 욕지도 관광 모노레일이 11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통영 관광개발공사는 한 달 동안 문제가 확인된 레일을 모두 걷어내고 새 레일로 교체 작업을 끝냈으며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검사를 통과해 운영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레일 변형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오는 22일부터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운행합니다. 이번 노선 개편으로 2개 노선이 신설되고 4개 노선은 폐지되며 감회와 증회, 경유지 변경 등의 이유로 23개 노선이 변경됩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존 5분인 배차 간격이 7분으로 늘어났으며 50회 운행되던 40번대 버스의 경우 36회로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창원시는 9일 시청 시민홀에서 2040년 창원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와 주택, 경제, 산업 등 5개 분야 시민대표 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계획단은 앞으로 전문가와 공무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창원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13회 고성국제 디카시 페스티벌 행사가 11일 고성군 장산숲에서 열립니다. 이번 디카시 페스티벌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인도 등 4개 나라의 디카시 작품 60여 점이 다음 달 9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디카시 페스티벌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제6회 디카시 작품상 시상식과 고성국제 한글 디카시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개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9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도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허성무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창원시의 2021년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여성 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수량은 50에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0mm까지 예상되며 저녁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 일요일 주말에는 흐리긴 하겠지만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에 따라 변동되니 추후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 4.0m까지 매우 높게 이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만큼 우산은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높은 만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낮 시간 냉방 사용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